안녕하세요. 여의도 산재전문노무사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여러분께서 반드시 해야 할 행정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분들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절차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산재 사고 사실에 대한 그 확인만 하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 달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산재 미보고 사업장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떨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제출해야 할 그 서류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하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는 그 방법과 작성하는 그 대상, 그리고 미작성, 미제출의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든 산재 사건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제출해야 될 유형의 사건은 사망사건이나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로사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성 산재사건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산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종류의 사건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산재로 승인한 그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 사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둘째,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며칠 안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4시간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제출해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고사건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과로사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성 재해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산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서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사건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만약에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75조 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부터 일반 재해의 경우에는 1차 미보고인 경우에는 700만 원, 그 다음에 2차 미보고인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미보고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내용상에 거짓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미보고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재사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의하면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산재 사실을 은폐하고 은폐하도록 공모한 사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사실에 대해서 해당 직원과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서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공상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상합의가 불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처벌 규정이 있고 그 처벌의 유형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공상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산재사실을 숨긴다는 내용이고 그 숨겼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고 공상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산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공모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따라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해버린 이후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있든 없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러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고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산업재해라고 검색하시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는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사이트를 열고 해당 항목에 사업장 내역이라든지 재해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그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기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고의 원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판단하는 그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고 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작성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장 내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놓쳐버릴 수 있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관련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